남성 건강의 핵심, 그런데 의외로 잘 모르는 질환이 있습니다. 바로 고환기능 저하증인데요.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남성의 신체 발달, 그리고 건강의 정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환이 만약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 몸에선 과연 어떤 신호가 나타날까요?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고환기능 저하증, 다른 말로는 성선기능 저하증이라고도 하는데요. 이게 그냥 단순히 호르몬이나 정자 생산이 좀 부족하다,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한 사람의 인생 주기 전체, 그러니까 사춘기 때 성장부터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정말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자,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. 고환기능 저하증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원인, 증상, 그리고 치료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. 그럼 이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, 바로 문제의 근원부터 파악하는 거죠. 이 질환의 두 가지 핵심 유형을 구분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걸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,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. 문제가 생산 공장, 즉 고환 자체에 있는 거냐, 아니면 이래라 하고 지시를 내리는 뇌의 신호에 문제가 있는 거냐, 이 둘을 딱 구분하는 게 모든 진단과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요. 바로 뇌에서 보내는 호르몬 신호예요. FSH랑 LH 수치인데요. 이 호르몬들이 쉽게 말해 고환한테 야, 일 좀 해 하고 소리치는 감독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뇌에서 아무리 소리쳐도, 그러니까 FSH, LH 수치가 높아도 고환이 반응을 안 한다? 이게 바로 원발성이고요. 반대로 뇌 자체가 조용해서 신호를 아예 안 보내서, 즉 FSH, LH 수치가 낮거나 정상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, 이게 바로 속발성인 겁니다. 아주 명확하죠?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정말 쉬워요. 원발성은 공장, 즉 고환이 고장난 경우. 속발성은 지휘분부, 즉 뇌가 아예 작업 지시를 안 보내는 경우. 딱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 공장과 지휘본부라는 비유가 실제로는 어떤 질환들로 나타나는지 궁금하시죠? 대표적인 원인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먼저 공장, 즉 고환 자체의 문제부터 볼게요. 여기서 가장 흔한 유전적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. 500명 중에 1명꼴이래요. 어떠세요? 생각보다 훨씬 흔하지 않나요? 그래서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가장 흔한 성염색체 이상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추가된 X 염색체 딱 하나 때문에 고환 발달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.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특징이나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학습이나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정말 한 사람의 삶에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. 자, 그럼 이번엔 반대로 지휘본부, 즉 뇌의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어떨까요?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칼만 증후군입니다. 근데 이 칼만 증후군에는 아주 흥미로운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이 하나 있어요. 바로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겁니다. 후각 문제랑 호르몬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아, 문제의 근원이 뇌의 특정 발달 과정이랑 관련이 있겠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요. 이 고환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? 그러니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? 이게 참 나이에 따라서 그 징후가 아주 극적으로 달라집니다.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태아기나 아동기에는 사실 뚜렷한 증상이 없어요. 잘 모른다는 거죠. 그러다가 남성성이 폭발적으로 발현돼야 할 사춘기가 됐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. 바로 이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성인이 되어서는 불임이나 성욕 감퇴 같은 문제로 나타나고요.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. 일단 이 문제를 발견하고 나면 명확한 진단 과정이 있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.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요. 먼저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발달이 어느 정도인지, 고환 크기는 어떤지 같은 걸 보고요. 그 다음엔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봅니다.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공장 문제인지 지휘본부 문제인지를 딱 밝혀내는 거죠. 필요하면 염색체 검사나 뇌 MRI를 찍기도 하고요. 자, 그래서 치료로 넘어가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?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.
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치료법을 쓰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이 사람이 사춘기를 겪어야 하는 나이인지, 성인으로서의 특징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, 아니면 아기를 갖고 싶은 건지, 이런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. 말 그대로 부족한 테스토스테론을 몸에 직접 넣어줘서 남성적인 특징들을 유지시키는 거예요. 다른 하나는 성선 자극 호르몬 요법인데요. 이건 뇌 호르몬을 주사해서 고환이 스스로 일하게끔, 그러니까 정자를 만들어내게끔 자극하는 거죠. 이건 주로 임신을 원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.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. 선천적인 원인 말고 예를 들어 암치료 같은 걸 받게 돼서 후천적으로 고환 기능이 손상될 것 같다. 이럴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땐 치료 전에 미리 정자를 보관해 두는 거예요. 이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미래의 생식 능력을 보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. 문제가 공장, 즉 고안에 있는지, 아니면 지휘본부, 즉 뇌에 있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. 이게 바로 효과적인 진단과 맞춤형 치료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이죠. 자,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지금은 호르몬을 보충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잖아요. 그런데 앞으로 유전학 같은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망가진 신호체계 자체를 복원하는,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직접 해결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? 앞으로의 의학이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.